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이없는 인질극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아무런 제지 없이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비록 범인을 제압하긴 했지만 학교 안전에 비상이 걸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공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건의 경위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그 25세 그 양모 씨가 이제 인질극을 벌린 상황인데요. 예. 이 사람이 그 평상시에 그 군에서 그 가혹행위 때문에 예. 조현병이 생기고 예. 또 그 뇌변병 그 병이 생겼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그 보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 당일날 당신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통지를 받고서 예. 환청을 들었다. 예. 즉 스스로 투쟁하고 아이를 잡아서라도 스스로 이 세상에 그 투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한 11시 그 반경에 이 당의 해당 학교에 그 도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 학교 그 졸업생이고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이제 그 목적을 밝혔는데 예. 이때 아무런 그 제지 없이 학교 보안관의 그 제지 없이 바로 이제 교무실까지 그 진출을 하고 예. 그때 우연히 6명의 그 초등학생 4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인질 그 상황으로 삼아서 예. 기자를 그 불러달라라고 하는 1시간의 인질 상황이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을 했고 우유를 아이에게 줘라. 이 상황에서 빈틈을 이용해서 결국은 제압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특수 건조물 그 침입 인질 강요 혐의로 현재 구속영장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잠깐 나왔던 보도들에 의하면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범인 양 씨가 뇌전증 증세를 보여서 네. 뭐 손쉽게 제압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뇌전증 그 4급 그 예. 장애 진단이 현재 그 있고요. 예. 뭐 조현병에 관한 그 경력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과연 이것이 정말 그 환청인가 여부 그리고 예. 이것이 나중에 양형에 반영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인질로 잡혔던 여학생은 무사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이 되었었는데요. 예. 특별한 다행히 상처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관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이 증상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특이 증상이 없더라도 뭐 상당히 큰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심히 그 관찰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범인이 학교 안으로 무사 통과된 그 과정이 참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졸업증명서 떼야겠다 그러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육부 등에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원칙적으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을 할 뿐만이 아니고 이 해당 사람의 그 인적 사항을 기록 대장에 적습니다. 예. 그리고 방문증을 발부함과 동시에 이 사람의 신분증을 역시 제출 받아야 되는데 예. 이와 같은 그 절차가 매뉴얼상에 있지만은 현장에선 그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이제 무사 통과를 했다. 예. 즉 교문에서부터 그 교무실까지 불과 몇 분 만에 결국은 이제 갈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학교 보안관한테 막 비난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안관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좀 어느 주장이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보안관 분이 그 평상시 평판이 상당히 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예비역 대령 그 출신이고 예. 상당히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날 원칙적인 장부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예. 이런 그 매뉴얼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내가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상당히 토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 이렇게 현장 상황에서 설득을 시키는 과정을 자기가 많이 일조를 했다. 예. 그런데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비난받는 것은 뭔가 온당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학교 그 보안관 제도가 상당히 취지는 좋지만 현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되어 있고 예. 또 뭐 장비 장구도 없고 또 꼼꼼한 검문 검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이제 없는 없죠. 뭐 이런 없죠. 상태에서 예. 마치 이제 학교는 뭐 아주 정상적인데 보안관만 막 근무 해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는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은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새 학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럴 때는 네. 너무 보안관이 깐깐하면 또 위에서 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안관 실수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학교 보안관 제도 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생긴 지 한 9년 정도 네.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범죄 예방이 목적인데 주로 외부인 그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을 이제 근본 업무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서울시만 해도 약 그 560개 학교에 1,200명의 그 보안관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아침반 점심반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1인이 근무하는 형태가 보통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에 다른 잡무도 있고요. 또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자 선생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 뭐 물건을 좀 옮긴다든가 이런 데에 사실 나몰라라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예. 출입문 자체를 사실 비우는 경우도 상당 부분 이제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아까 학부형들이 예를 예. 들면 항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들 우리 학교인데 왜 이렇게 신분증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예. 예. 이래서 교육부에 항의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위축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꼼꼼히 접근 통제를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책임져야 될 건 굉장히 많고 또 뭐 인간관계에 따라서 또 관여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게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학교 출입을 얼마만큼 더 제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관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뭐 해당 학교 졸업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학교 출입을 못하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아 잠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사실은 이 공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예. 처음부터 꼼꼼히 다 막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사전 그 예약 제도를 하면 소위 말해서 승인 받은 사람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받고 예. 이 사람이 정말 맞는가를 정문에서 그 통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지금 그 졸업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졸업장을 정말 띄러 간 사람을 사전에 확인이 됐던 거죠. 예. 이런 것에서 제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그 문제점은 그런데 만약 급박한 경우에 예. 아이가 아프다 이래서 바로 왔는데 그 승인 안 받았다고 못 못 들어가게 들어가게 하면 하고.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사실 됐었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그 경기도 지역에서 한번 일주일 전에 시행이 됐었는데 예. 지금 그 확인이 안 됐다고 이제 어머니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예.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의 어떤 중간 경계선상에서 사전 예약 제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학교에 정말 용무가 있는 진정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그 제도가 좀 필요한 것인데 그 상당히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아니 그리고요 용무가 없다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뭐 추억에 잠겨보고 싶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추억에 잠겨 있는 거 그렇죠. 힐링도 하고 뭐 예. 그런 차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그 동행을 한다든가 아하. 예를 들면 특정한 이제 학교 선생님이 또는 관련인이 함께 그 뭐 산책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특별한 용무가 있으면은 행정 업무를 그것까지 분명히 가서 인수인계를 하는 뭐 예. 이런 그 좀 더 꼼꼼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한 얘기겠죠. 인력은 뭐 충원을 못하게 하고 뭐 온갖 뭐 문제들이 생기면 거기 책임을 또 져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그런 그 정문의 어떤 그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학교 안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급식차라든가 뭐 혹은 뭐 우유 배급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혹은 여기 안에 있었던 타고 있는 사람이 또 마음을 나쁘게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큰 걱정일 것 같아요. 그건 제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런 제도를 마음만 먹고 뭐 인질 상황을 하려고 하면은 예. 이것 자체를 이제 막는 데는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본 보안 절차를 꼭 지키면서도 결국 이제 우리가 보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일단 지키는 것은 지켜야 많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에 나쁜 의도를 갖고서 특정인을 인질로 삼으려고 하는 것까지 막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이제 주변에 있는 경찰 관서하고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이제 그 MOU를 협정해서 예. 예를 들면 그 순찰차가 학교에 예. 자주 온다든가 예. 뭐 이런 식의 조금 치안 유지의 그 공동체적 접근 뭐 이것이 그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한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차량 사고 같은 것들이 더 걱정되더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핵심이. 네. 어쨌든 학교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매뉴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학교에서 매뉴얼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을 안심시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학교 측 제대로 대응을 한 건가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공식 일관된 매뉴얼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학교는 예. 아까 그 보안과 함께해서 자기가 18페이지, 19페이지 해당되는 일정한 매뉴얼 자기가 더 만들었다 이렇게 상당히 자랑을 아하, 하시고 예,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초기 대응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바로 경찰 그 신고가 이루어졌고 아이들이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예. 차단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혹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인질범이 또 다른 학생을 인질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른바 그 셧다운 제도 같은 걸 취한 건 잘했는데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상당히 우왕좌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조기 귀가에 대한 이제 그 공지를 했는데
어떠한 부모는 이 통지를 받았고 어떤 못 받았던 거죠. 그런 건 정말 그렇죠.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빨리 알렸어야 되는데 이게 예. 늑장 또 전파가 됐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그 마음을 동동거려서 늦게 도착한 부모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예. 없는 이와 같은 그 사후적 관련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가벼운 그런 어떤 증서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으로 끊을 수 있게 하고 좀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모로 진짜 특정한 학교 안의 공모 아니면 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야말로 21세기에 맞는 그런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학교 보안관의 그 인력을 좀 늘리고요. 보안관을 늘리자. 예, 일단. 그래야 일단은 이제 그 정문 자체를 꼼꼼히 경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다른 잡무를 이렇게 시키기보다는 학교에 대한 예방 업무에 그 전종할 수 있도록 예. 학교 그 교장 선생님 이하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럼 생각되고요. 보안관 제도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외국에서 이렇게 학교 보안관 제도가 있는 경우는 그게 흔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일정한 인프라가 돼 있느냐, 또 이분들이 그 적극적인 의사가 있느냐. 왜냐하면 대부분 또 65세 이상의 그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예. 아주 그 위기 상황에서 완력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데는 상당 부분 이제 한계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무 태도라든가 조직 몰입도 젊은 전문 보안관 경비요원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죠. 이것도 결국 이제 인력에 얼만큼 급료를 주느냐 예. 이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안전에 관한 우리 투자를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보안관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그 명목상의 제도임에 불구하고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무력화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가 이것이 결국은 인력과 인프라의 제공이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정말 확실한 보안관 제도가 운영이 되어서 뭐 완력을 쓰나 뭘로 쓰나 그 안에서 어떤 짓들을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시도를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자, 학부모들과 학생들 지금도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텐데요. 안전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어쨌든 이 학교 공동체가 그 가정 공동체, 그 지역사회 공동체하고 함께 삼위일체가 그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도 그 부모님들의 그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한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의 기관이 함께하는 치안제의 공동생산 이런 것에 그 학부모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주도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역시 여기서도 자치적인 어떤 해결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흉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